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절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고요. 덧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덧셈 및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그리고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덧셈 연산하고 곱셈 연산이 혼합되어 있을 때 분배가 가능하다. 즉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3절에서는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복소수의 뺄셈과 나눗셈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볼 텐데요.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라면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실수에서도 있었습니다. 실수와 마찬가지로 복소수에서도 두 복소수의 곱이 0이었을 때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가정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Z1과 Z2가 0이고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Z1이 0이 아니면 그럼 반드시 Z2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Z2가 0이 아니면 반드시 Z1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복소수의 곱이 0이고 우리가 Z1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Z1이 0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Z1의 인버스가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존재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1과 Z1의 인버스는 Z1 인버스 Z1과 같고 이 값은 항상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은 Z1과 Z2의 곱이 0이고 Z1이 0이 아니라면 결국은 Z2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Z2가 과연 0이 되는지 볼까요? 자, Z2.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곱셈에 대한 항도원이에요. 그래서 Z2에다 1 곱하면 Z2 자기 자신이 나오죠? 자, 방금 전에 이런 즉 Z1의 인버스 곱하기 Z1 또는 Z1과 Z1의 인버스가 1이라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요 1 대신에 뭐 얘를 대입해도 좋고 뭐 얘를 대입해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대입할까요? 자, 이제 Z2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Z1의 인버스 Z1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복소수의 곱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Z1의 인버스 Z1 그리고 Z2가 될 것이고 또한 두 복소수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이걸 곱하나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걸 먼저 곱하고 즉 Z1과 Z2를 먼저 곱하고 얘를 나중에 하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복소수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Z1의 인버스 Z1과 Z2의 곱은 앞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0이고요. 모든 복소수에다 0을 곱해봤자 당연히 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을 했을 때 Z2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Z2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동일한 논리로 Z1이 0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명제도 역시 참입니다. 자, 이 명제의 대우명제 P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죠. 즉 Z1과 Z2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은 Z1과 Z2가 모두 Z1과 Z2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다라는 거의 부정은 Z1과 Z2가 모두 0이 아니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not P가 돼야 되니까 P가 아니다는 얘기는 Z1과 Z2의 곱은 0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명제의 대우명제는 이 두 복소수가 모두 0이 아니라면 곱도 0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음 같은 다른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 Z1과 Z2가 0이 아니면 그 곱도 0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복소수의 뺄셈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연산을 약속하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복소수의 뺄셈을 Z1 마이너스 Z2로 약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산을 약속하는데요. 이건 마치 실수에서의 뺄셈하고 똑같은 기호표기라 보면 됩니다. Z1-Z2의 정의는 Z1 그리고 플러스 이런 의미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Z2예요. 보통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1, Z2에다 마이너스 곱한 건 그냥 마이너스 Z2 이렇게 쓰는데요. 즉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덧셈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죠. Z1과 마이너스 Z2의 합을 그냥 Z1 마이너스 Z2, 즉 두 복소수 Z1과 Z2의 뺄셈이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는 복소수를 순서쌍하고 동일시했었잖아요. 복소평면상의 점호의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Z1은 우리가 X1, Y1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요 수를 Z2라는 것을 그냥 계속 이어서 쓸까요? 마이너스 X2, Y2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즉, 이 기호표기는 Z1을 이렇게 놓고 Z2를 이렇게 놨을 때 마이너스에 대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우리는 앞에서 두 복소수의 덧셈을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요 위에 기호로 약속을 한다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Z2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복소수의 스칼라벨은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벨하죠. 그러니까 요거의 정의를 그대로 이어서 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아예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복소수가 순서쌍으로 되어 있을 때 복소수의 덧셈은 제1성분끼리 더하고 제2성분끼리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x1 플러스 마이너스 x2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표기는 우리가 보통 실수해서 이렇게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y1 마이너스 y2예요. 그래서 이제 두 복소수의 뺄셈은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연산 자체를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그럼 두 복소수의 나눗셈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Z2분의 Z1입니다. 물론 Z2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한 것은 이거 정의입니다. 이 등호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Z1 곱하기 Z2의 인버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나눗셈은 보다시피 분모의 역수에 그리고 분자를 곱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데요. 실수에서도 이와 똑같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복소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서 뺄셈을 이렇게 순서쌍을 가지고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순서쌍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Z1은 X1, Y1이고요. 그리고 Z2의 인버스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앞에 2절에서 어떤 복소수의 인버스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다 따로 써볼까요? 자, 어떤 복소수가 X, Y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복소수에 대해서 Z 인버스에 대한 약속을 앞에서 했었어요. 얘네들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Z 인버스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는 첨자가 2로 되어 있으니까 첨자를 다 2로 맞춰서 다시 쓰면 다음같이 되죠.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분의 X2 그리고 여기도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2와 같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인버스의 순서성을 표시했을 때의 기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복소수의 곱이에요. 순서성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두 복소수의 곱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1성분끼리 곱하고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분의 제1성분끼리 곱하니까 X1, X2 그리고 제2성분끼리 곱한 걸 빼야 돼요. 자, 뒤에 것끼리 곱한 걸 제2성분끼리 곱한 걸 빼는 건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Y1, Y2 이렇게 됐습니다. 분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아예 통분해서 썼어요. 자, 이제 곱셈은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곱한 걸 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2성분은 뒤 앞을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앞에 곱해진 순서쌍의 제2성분과 뒤에 곱해진 순서쌍의 제1성분을 곱합니다.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 이렇게 곱하니까 Y1 X2가 되고 그 다음에 뒤앞 그리고 플러스 앞뒤예요.
얘하고 얘를 곱한 걸 더하는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x1 y2의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복소수의 나눗셈에 관한 정의와 그리고 실제 계산 방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뺄셈은 아주 쉽지만 의외로 나눗셈은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상 얘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눗셈은 다음같이 계산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눗셈을 연산할 때 Z2분의 Z1에 대한 연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복소수를 x 플러스 iy 꼴로 표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x 플러스 iy 꼴로 표시한다면 여기는 x1 플러스 iy1이고요. 여기는 x2 플러스 iy2로 표시가 될 텐데요. 자, 이 복소수를 연산할 때 다음 같은 식을 분모분제에다 곱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때 여기 곱해지는 분모분제 곱해지는 이 수를 우리는 뒤에 가서 5절쯤에 가서 4절인가 5절쯤에 가서 우리가 켤레복소수라는 말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뭐 켤레복소수라는 용어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 곱해보고 연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x2 마이너스 iy2. 자, 이걸 물론 이거 0이 아니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걸 곱해요. 그럼 약분하면 1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곱셈을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곱셈이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분모 곱할 때 분배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x2 곱하기 x2니까 x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거 잘 보면 합차의 곱이네요. 합차의 곱,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y2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x1, x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i가 있고 이렇게 해도 i가 있고 이걸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y1, y2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곱한 거에 i가 있고요. 이렇게 곱한 거에도 i가 있으니까 i를 먼저 빼낼까요? 공통항이 있어서 묶어내면 얘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y1,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뒤에다 쓸게요. 마이너스가 나와서 뒤에다 쓴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x1, y2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z2분의 z1은 뭐 다시 쓰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나눗셈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해 보면 결국 이 순서쌍의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같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은 분모에 나중에 배우게 될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모 문제에다 곱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해서 굳이 복잡한 첨자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나눗셈을 분리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이 과연 분리가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예, 가능합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Z1 플러스 Z2를 Z3로 나눴다라 가정할게요. 자, 요런 꼴은 연산할 때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정의로부터 나눗셈은 분모를 인버스를 곱하고 분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해볼까요? Z1 플러스 Z2 그리고 Z3의 인버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Z1, Z3 인버스 그리고 Z2, Z3 인버스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이 우변이 되는 것처럼 우변도 좌변으로 바꿔놓는 것이 가능하죠. 인버스 쪽을 분모로 써서 표시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Z3분의 Z1으로 여기도 Z3분의 Z2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자, 이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뭐를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실수와 마찬가지로 복소수도 분모가 항이 하나고 분자가 항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Z3분의 Z1 따로 계산하고 Z3분의 Z2 따로 계산한 거와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생각이냐면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왼쪽에서 써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이어서 써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2의 제곱분에 x1, x2 플러스 y1, y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i에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에 y1, x2 마이너스 x1, y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 기호 표기 이게 둘로 쪼갤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계산하니까 분모는 x2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분에 x1, x2 플러스 y1, y2고 이렇게 하니까 i를 따로 띄어 쓴 것뿐이고요. 분모 그대로 썼고 y1, x2 마이너스 x1, y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이 복소수를 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소수를 표시할 때 자, z는 이퀄 x, y로 표시하는 거는 사실 얘는 x 더하기 i, y로 표시한 거와 동치예요. 같이 혼용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순서상으로 되어 있네요. 제1성분, 제2성분은 이렇게 i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1성분과 제2성분 사이에다가 순서상이 아니라 x 플러스 iy 꼴로 표시한다면 제1성분 플러스 i, 제2성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순서상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연산해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잡한 첨자 관계를 외우느니 차라리 얘네들을 이렇게 분모 분자대 이걸 곱해서 켤레 복소수라 불려지게 될 이런 복소수를 곱함으로 해서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숙달이 될 동안 자꾸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두 복소수의 뺄셈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두 복소수의 나눗셈도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은 실제 좀 더 유용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보기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2 플러스 3i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분모가 플러스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물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가운데 부가 서로 반대인 걸로 곱해주면 돼요.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합차의 곱이잖아요.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기호 표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좀 나눠놨습니다만 일단은 분자는 뭐 더하기 i 뭐 이런 꼴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전기를 해보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8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먼저 곱합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에 자, 이제 이렇게 곱하면 2i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 4, 12i가 되네요. 이해됐죠? i가 있는 부분은 뒤에다 묶어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요거 계산하면 13분의 요거는 5 플러스 i에 요건 14i인데 14를 먼저 쓸까요? 14i와 같이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복소수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니까 13분의 5 i를 먼저 써볼게요. 뭐 뒤에다 써도 돼요. 앞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복소수에 대한 나눗셈은 이 복잡한 식이 비록 유도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산은 요 밑에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법 이해됐죠? 나눗셈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산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몇 가지 성질들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성질들은 사실상 그리 어려운 성질들은 아닌데요. 앞으로 암암리에 연산을 할 때 꼭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산법 이거 하나하나 직면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Z2분의 1은 Z2의 인버스가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Z2분의 Z1을 약속하기를 Z1 곱하기 Z2의 인버스 이렇게 약속했어요. 물론 Z2는 0이 아니라 가정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인버스를 표시할 때는요, 요 수는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라 보겠습니다. 일일이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기호의 정의로부터 Z2는 항상 0이 아니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Z2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요거에서 우리는 Z1이 1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Z1이 1이었다면 좌변은 Z2분의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1 곱하기 Z2의 인버스가 될 것이고 1은 곱셈에 관한 항도원 역할을 할 테니까 Z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역수는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이 됐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Z2분의 Z1은 다음같이 쓰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 정의로부터 Z1, Z2의 인버스 이렇게 됐었고요. Z2의 인버스는 Z2의 역수와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수에서도 성립하는 성질이잖아요. 인버스는 역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Z2의 인버스는 Z2분의 1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결국은 Z2분의 Z1은 Z2의 역수에다가 Z1을 곱한 꼴과 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성질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이어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1과 Z2의 곱의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의 곱이 된다는 것을 보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인버스의 정의가 뭐죠? 어떤 복소수 Z에다가 Z의 인버스를 곱했는데 왼쪽에다 곱하든 오른쪽에다 곱하든 이게 1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이 네모가 있다 보면 네모가 Z 인버스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Z1과 Z2 다 0이 아니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Z3하고 Z4가 0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보이자라는 얘기죠. Z1, Z2의 이 식에다가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합니다. Z1의 인버스, Z2의 인버스를 곱해볼 것입니다. 만약에 얘를 쭉 계산했는데 1이 나왔다면은 이 뒷부분은 앞부분에 대해서 인버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Z1, Z2, Z1의 인버스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곱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Z1, Z1의 인버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거 교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Z1과 Z1의 인버스 그리고 Z2와 Z2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시 쓰면 Z1분의 Z1이니까 이거 1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정의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인버스를 곱하면 그건 1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1이 될 것이고 뒤도 마찬가지 1이고요.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Z1의 인버스, Z2의 인버스를 즉 Z1과 Z2 왼쪽에다 곱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Z1의 인버스, Z2의 인버스, Z1, Z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Z1의 인버스, Z1, Z2의 인버스, Z2가 될 것이고 또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Z1의 인버스, Z1과 그리고 Z2 인버스, Z2의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는 앞서 인버스의 정의로부터 1 그리고 얘도 1이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두 가지 연산을 다 해본 결과 어떤 복소수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1이 나오고요. 똑같은 수를 왼쪽에다 곱했는데도 1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복소수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뭔가 곱해서 1이 나왔다면은 그 수는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수의 인버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부분은 파란색 부분 전체 인버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Z1과 Z2의 인버스는 결과적으로 Z1의 인버스 얘네들이 결국 곱의 이 파란색의 인버스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됐죠? 자, 이것은 뭘 나타낼까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얘는 동치로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역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버스는 Z1분의 1, Z2분의 1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곱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앞으로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 인버스를 마치 지수법칙 적용하듯이 따로따로 적용한 꼴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이에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Z2분의 1은 Z2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Z1분의 1은 Z1의 인버스, Z2분의 1은 Z2의 인버스. 얘가 이렇게 되고 결국은 2번 때문에 3번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2번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번도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4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이제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Z3분의 Z1 그리고 Z4분의 Z2를 증명하려 이게 우변과 같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기호의 약수로부터 나눗셈은 분모 쪽을 인버스로 바꾸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Z2 그리고 Z4의 인버스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결합법칙을 적용합니다. Z1, Z3 인버스, Z2 그리고 Z4의 인버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죠. Z2, Z3 인버스, Z4 인버스에 같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Z1, Z2 그리고 Z3의 인버스, Z4의 인버스에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쓸까요? Z1과 Z2의 곱이고 자, 이제 각각의 인버스는 방금 전에 배웠죠? 곱 전체 인버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Z3와 Z4 곱 전체 인버스와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이거랑 같고 이 기호가 이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뒤에 거의 인버스에 뭔가 앞에 걸 곱했다는 얘기는 다시 쓰면 Z3, Z4분의 Z1, Z2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증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끼리 곱은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수해서 성립했던 이런 모든 성질들이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항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 우리가 실수에서도 이항정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두 복소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항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항정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의 모양인데요. 두 항에 관한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항이 두 개 있을 때 전개하는 식인데요.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의의 두 복소수 Z1과 Z2에 대하여 이 좌변을 전개하는 식은 우변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호는 조합기호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다르게 쓴다면은 CNK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조합기호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것으로서 이 조합기호는 우변처럼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0팩토리라는 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항공식이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연수 n을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면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임의의 n번째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n 플러스 1번째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 방법이에요.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보임으로 해서 성립 유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을 계산해 보니까 n 1일 때 Z1 플러스 Z2의
Z1 플러스 Z2의 1승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Z1 플러스 Z2 이렇게 쓰죠. 이어서 우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우변은 시그마 k가 0부터 1까지고요. 그리고 nk,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1까지 간다 했었으니까 여기가 1이 됐죠. 자, 여기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Z1의 k승, 그리고 n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n은 1로 되어 있어요. Z2의 1-k승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 이 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시그마 용법은 말 그대로 from to의 뜻이니까 k가 0 그리고 1, k는 0부터 갑니다. 자, 그래서 k가 0일 때 얘를 풀어서 쓰면 1, 0 이와 같이 되고 k가 0이면 Z1의 0승, 0이 하는 모든 수 0승 1로 약속돼요. 1, 그리고 이제 Z2의 1-k가 0일 때니까 그냥 1승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러스 k가 1일 때입니다. 1, 1 이와 같이 되고요. k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Z1의 1승이고 여기가 1이면 1 빼기니까 0이 되니까 0이 하는 모든 수 0승 1로 약속돼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 요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1,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1 팩토리얼이고 0 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고요. 1 빼기 0이면 1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니까 이거 1 하나만 하고요. 분모는 1 빼기 0이니까 1 팩토리얼분의 1 팩토리얼.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Z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1, 1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1, 1은 여기다 1, 1을 대입하면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빼기니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 1이니까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위아래가 같으니까 약분하면 또 1이 나와서 요것도 1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합기호는요. K가 0이면 모든 이 n에 대하여 K가 0이면 항상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K가 위에 있는 n과 같은 수가 되어버리면 항상 1이 나와요. 그래서 n0도 1이고 nn도 항상 1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Z2 플러스 Z1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복소수의 덧셈은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Z1 플러스 Z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을 확인해 보니까 n이 1일 때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으므로 따라서 n일 때 성립합니다.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귀납적 가정을 해야 되겠죠. n이 m일 때, 임의의 자연수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m에 대해서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다는 얘기는 곧 이 식이 옳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Z1 플러스 Z2의 m승은 시그마 k가 0부터 m까지예요. 그리고 n 대신 m을 대입했으니까 m, 그리고 k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Z1의 k승, 그리고 Z2의 그리고 n 대신 m을 대입했으니까 m-k승이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즉 이렇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합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n이 m 플러스 1일 때 과연 이 등호 관계가 동일하게 성립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의로 잡은 m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도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n이 m 플러스 1일 때 과연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식의 좌변에다가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Z1 플러스 Z2의 m 플러스 1승은 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Z1 플러스 Z2의 1승과 그리고 Z1 플러스 Z2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승 뭐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전개하니까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자, Z1 그리고 Z1 플러스 Z2의 m승 그리고 Z2 Z1 플러스 Z2의 m승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Z1 플러스 Z2의 m승은
이미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Z1,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시그마 K가 0부터 M까지, 그리고 MK, 그리고 Z1의 K승, 그리고 Z2의 M-K승입니다. 그리고 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어서 맞아 쓸까요? 플러스 Z2 시그마 K가 0부터 M까지 MK Z1의 K승 그리고 Z2의 M-K승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 시그마 바깥에 있는 Z1과 Z2는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Z1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시그마 K가 0부터 M까지 MK 같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갔어요. Z1에 K 플러스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Z2에 M-K승이 같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Z2도 시그마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맞았을까요? 시그마 K가 0부터 M까지 그리고 MK Z1의 K승이고요. 자, 이제 Z2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Z2에 그리고 M 플러스 1 마이너스 K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시그마를 잘 변형을 해서 묶으려고 합니다. 두 개의 시그마를 묶을 생각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다음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식에서 이 모양이 지금 서로가 공통이 전혀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그마에서 이 K라는 문자 대신에 K가 0부터 가잖아요. 다른 문자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대신에 문자를 치환할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이제 이때 앞부분만 치환합니다. 뒤는 치환하지 않을 거예요. 앞부분을 K 대신에 다른 문자로 놓겠습니다. K 대신에 뭘로 놓을까요? K 대신에 I-로 놓겠습니다. I라는 문자를 쓸 생각이에요. 그러면 K가 0이면 이거 똑같이 K를 I-1로 바꿔놓겠다는 뜻이에요. K가 0이면 I가 1이 되겠죠. 그리고 K가 M까지 가잖아요. K가 M까지 간다면은 그럼 I는 여기 얘를 똑같이 놨는데 K가 M이면 I는 M 플러스 1까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다음같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K라는 문자 대신에 우리는 I-1로 바꿔놨더니만 K가 0이면 I가 1까지 가죠. 시그마 I가 1부터 자, K가 M까지 가면은 이 끝은 어디까지 가냐면 M 플러스 1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를 M까지 가게 하고 I가 M 플러스 1까지 가야 되는데요. M까지 가게 하고 M 플러스를 따로 띄어서 쓰겠습니다. 즉 시그마를 1부터 M 플러스 1이 아니라 1부터 M까지 하고 플러스 M 플러스 1만 따로 띄어서 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M까지 가는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대신에 I-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M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1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K 대신에 I-를 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Z1 그리고 K 대신에 I-를 썼으니까 K 대신에 I-1 그리고 I-1 플러스니까 여기는 I승이 되겠죠. 아, 여기 I라 쓰면 헛수단이 I랑 좀 혼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혹시 또 이거 헛수단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문자로 써서 표시할게요. I 말고 J라 쓸까요? J. 자, J라 써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기공학에선 J도 헛수단이 I의 의미를 써요. 아, 그러면은 I도 J도 피해서 다른 문자를 씁시다. 뭘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L로 써볼까요? L이란 기호는 없죠. 예, 그래서 L로 쓸게요. 혹시라도 I라는 기호가 헛수단위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L로 기호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전부 다 L로 바꿔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2에 자, K 대신에 L-를 대입합니다. 근데 L-를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M-L 플러스 1이죠. M 플러스 L 마이너스 L로 쓰면 되겠네요. M 플러스 L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끝에 M 플러스 L까지 가야 되는데 M까지만 갔으니까 우리는 K가 끝에 M 플러스 1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K 대신에 여기 있죠. 자, 여기가 M 플러스 1로 됐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따로 띄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걔만 따로 띄어서 표시합니다. M 플러스 1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L이 M 플러스 1까지 가요. L이 M 플러스 1까지 간다로 한다면은 맨 마지막만 계산합니다. 여기는 M 플러스 1에서 1을 빼버리면 M이 되죠. MM 같으면 1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L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Z1에 M 플러스 1승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죠? L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하면 M 플러스에서 M 플러스를 빼니까 지수법칙 적용해서 0승이 되니까 Z2 0승 1로 약속되어 있죠? 그럼 요것만 남네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M까지 끝나는 걸로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로 띄어서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 뒷부분은 그냥 쓰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묶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그러면 요 식에서요. 일부러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 뒤쪽은 K, M 플러스 L 마이너스 K죠. K 대신에 L로 바꿔놨지만 모양이 얼추 같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얘는 1부터 카운팅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도는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두 번째 시그마에서 자, 첫 번째 시그마 이렇게 바꿨다면 두 번째 시그마는 얘도 똑같이 얘도 여기다 쓸게요. K 대신에 L로 놓겠습니다. 그냥 놓은 것뿐이에요. 문자를 통일시키려고. 얘를 앞에 시그마 했던 거와 똑같이 통일시키려고 뒤를 L로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K를 그냥 L로만 놨으니까 L이 0부터 M까지 가는데 여기는 1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K가 0일 때 따로 띄어내겠습니다. 여기가 0이면 M0은 이게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K가 0이면 Z1의 0승 1이 되고 K가 0이면 Z2의 M 플러스 1승만 남죠. 이해됐습니까? K가 0이면 K 대신 L로 썼으니까 결국 L이 0이면 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Z2의 M 플러스 1승만 남아요. 그걸 뒤에다 씁시다. 그리고 이제 K가 0일 때 따로 띄어냈으니까 K가 1일 때부터예요. 근데 K라는 문자 대신 L로 쓰려고 하니까 L은 1부터 그대로 M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M 그대로 있고요. K 대신에 L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Z1에 K 대신에 L로 썼고요. 여기도 Z2에 K 대신에 L로 쓰니까 M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모양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시그마에서 얘하고 얘가 공통항이네요. 두 번째 시그마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Z1의 L1승, L승, Z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L승 똑같고요. 시그마도 같으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시그마를 묶어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시그마를 묶으니까 L은 1부터 M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M, L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M, L 이와 같이 되고요. 이거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공통이에요. Z1에 L승, Z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L승 그리고 이 두 개를 따로 띄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Z1의 M 플러스 1승 플러스 Z2의 M 플러스 1승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거 파스칼 항등식을 쓸 생각이에요. 자, 파스칼 항등식으로부터 주어진 식은 L은 1부터 M까지가 되고요. 자, L-L이라면 이거 이렇게 바뀌죠. 얘는 M 플러스 1과 이건 L로 바뀝니다. 자, 요 같은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Z1의 L승 그리고 Z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Z1의 M 플러스 1승과 플러스 Z2의 M 플러스 1승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제 L이 0부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 0이면 여기가 0이면은 이게 어떤 수든 간에 0이면 이게 1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여기가 0이면 Z1의 0승 1이 됐죠. L이 0이면은 Z2의 M 플러스 1승 얘가 나오는군요.
L이 0이면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여기는 M 플러스 1인데 M이잖아요. 이게 M 플러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M 플러스 1이면은 자, 이제 L이 M 플러스 1까지 가요. 그 M 플러스 1, M 플러스 똑같으면 1이죠. 그 여기 L이 M 플러스 1까지 가면 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1 지워지니까 Z2의 영승이 1이 되죠. Z1에 여기가 M 플러스 1승까지 가면 Z1 M 플러스 1승. 그러니까 여기가 L이 0이 들어가면 얘가 나오게 되고 L이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얘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L은 이제 0부터 여기는 M 플러스 1까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이 두 개 항이 각각 얻어진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M 플러스 1 L이 될 것이고 여기는 Z1의 L승 Z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L 대신에 K를 써도 돼요. 어차피 이제 이게 통일된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M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M 플러스 1일 때를 확인해 보니까 뭐만 지금 바뀌었는가 하고 봤더니 문자를 K 대신에 L로 썼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자, 비교해 보세요. K 대신에 L로 쓴 거잖아요. 다시 문자를 그냥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바꿨습니다만 얘만 놓고 본다면 다시 L을 K로 쓴다 해도 상관없죠.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뭐만 바뀌었는지 볼까요? M인데요. M 대신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등호에 쭉 올라가서 좌변은 M 플러스 1이잖아요. M 플러스 1승일 때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좌변 M일 때 M이 되듯이 M 플러스 1일 때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이 됐고 K 대신 L로 썼을 뿐이니까 정확하게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었고요. 두 번째 단계 N이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세 번째 단계 M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보였으니까 결국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부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우리 이거 파스칼 항등식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항등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울 때 파스칼 트리 배운 적 있었죠. C를 아마 써서 표시했을 텐데요. C 10, 뭐 11, C 20, 21, 2 이렇게 해서 위에 두 개를 더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파스칼 트리. 자, 여기 한번 잠깐 써볼까요? 이 파스칼 트리를 이용하면 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컨비네이션 1, 0, 컨비네이션 1, 1. 두 개 더하면은 컨비네이션 얘가 2, 1이고요. 자, 이쪽은 컨비네이션 2, 0. 요거는 컨비네이션 2예요. 이게 두 개 더하면요. 컨비네이션 이게 앞이 3이 되고 두 개 더해서 큰 수로 나와요. 자, 2이면은 여기 컨비네이션 3, 1이면 여기 2가 나옵니다. 여기는 컨비네이션 3, 0 그리고 여기는 컨비네이션 3, 3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쓰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그 다음에 4예요. 0하고 1일 때 1이 되고요. 두 개 앞에 숫자가 똑같으면 그대로 여기가 하나 더 크게 나오고요. 뒤에 게 나와요. 이렇게 돼서 컨비네이션 4,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컨비네이션 4, 4가 되고요. 여기 컨비네이션 4, 0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파스칼 트리라 하죠. 파스칼이 고안했던 트리인데요. 이 파스칼 트리를 이용하면 저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호가 여기서 이 기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N, K 플러스 1이면 M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파스칼 트리로 얘가 증명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증명이 됩니다. 여기 좀 지워볼까요? 지금 요거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얘를 좀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파스칼 항등식이라 불려지는 파스칼 포뮬러라 합니다. 여기 있는 식을 이 조합교를 써서 표시한다면 M, 여기는 K-를 쓸까요? L 대신에. 그리고 플러스 MK라 쓴다면은 이 파스칼 항등식은 이거와 같습니다. M 플러스 1 K와 같아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데요.
직접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는 뭐냐면 이 조합기호로부터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아주 알기 쉽게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어떤 뭐 숫자 뭐 아니면 카드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n 플러스 1 k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카드 중에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적혀 있는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K개가 뽑히는 이 카드가 있다면 그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K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주 알기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다음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냐면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여기도 마저 지우고 마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자, 이제 n 플러스 1이 뽑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택되지 않는 경우예요. 뽑히지 않는 경우예요. 얘가 뽑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n 플러스 1개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k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의 개수는 m개밖에 없어요. m개. 그쵸? m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k개를 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이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m개의 카드 중에서 k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면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는 경우입니다. 얘가 선택됐을 때인데요. 뽑히는 경우예요. 그러면 k개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n 플러스 1 카드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m개의 카드 중에서는 이미 얘가 전체 경우수 중에서 얘가 뽑혀야 되는 거니까 m개의 카드 중에서는 k-1개가 뽑혀야 되죠. 이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하나 뽑혀야 되니까. 전체 n 플러스 1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얘가 반드시 뽑혀야 되거든요. k개의 카드를 뽑을 때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미 뽑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m개의 카드 중에서는 k-1개만 뽑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한 번은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지 않는 경우와 n 플러스 1 카드가 뽑히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리가 없죠. 이건 서로 간의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배반 사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n 플러스 1 k 이것은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번째 카드가 뽑히지 않았을 때 나머지 카드 중에서 k개가 뽑혀야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카드가 뽑히는 경우라면 이미 그 카드가 뽑혀졌으니까 나머지 m개 카드 중에선 나머지 k-1개만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파스칼 항등식이 이와 같이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로 봐도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파스칼 티를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연역적으로 추론해도 이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파스칼 공식을 적용해서 아까 이항 공식에 앞에서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그마를 묶어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3절의 내용을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4절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